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년을 끌어온 한미 FTA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지만 과연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제대로 받았는가, 이것은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앞두고 찬반 어느 쪽이든 우리 경제에 이것이 어느 만큼 득이 되고 또 실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매우 명료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특집 토론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일단 오늘 나온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협상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네 분이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맞은편에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시 건너편에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략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으로 보시기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한미 FTA에 찬성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 수석대표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A+를 줬더군요. 가장 좋은 점수를 준 것이고, 김정은 수석대표는 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수 미양가 중에 수니까 역시 가장 좋은 점수를 주는 편인데,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서는 협상 결과에 대해서 대략 점수를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나 좀 주시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우선 박태호 원장께 좀 여쭤볼까요? 네,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고 성적을 주기 때문에 A, B, C 그쪽으로 하겠는데요. 예. 시장 개방 쪽에서는 서로 많이 주고받은 것 같고, 또 무역 규범이나 제도 쪽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양보한 것 같긴 한데, 예. 시장 개방 쪽에서도 서비스 쪽에 우리가 좀 개방이 미흡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저는 B+를 주겠습니다. 예. 서비스 쪽에 좀 덜 풀었다라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과 같으시군요. 왠가 하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정부에서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서 예. 선진화를 이룩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병일 대학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점 만점에 87점을 주겠습니다. 구체적인 점수를 말씀하시는데 87점이라는 점수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87점이라는 게 저도 B+로 생각을 했는데, FTA를 하겠다는 것은 경제의 그 자원 배분을 비교우에 따라서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이 없는 부분은 외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또 그 자원은 보다 우리가 효율성이 있는 부분으로 재배치해서 수출을 함으로써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애당초 이 협상을 할 때 정부가 내세운 목표 가운데 하나가 서비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개방하겠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비스에 대한 교환 가치가 없은 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의 그 초기 전략적인 실수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무역 구제 같은 부분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고, 그래서 현재 협정문이 공개가 안 된 상황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이제 공산품 같은 분야에서는 미국의 시장 진입을 조기에 확보를 했고, 또 양국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민감한 섬유 분야, 또 우리가 민감한 농산물 분야에서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굉장한 그 균형적인 패키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87점을 주겠습니다. 예, 두 분께서 계속해서 그 서비스 분야에서 좀 미흡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미흡했던 점이 어떤 걸까요? 서비스 분야에 이제 미흡했던 거는 결국 그 의료 서비스랄지 교육 서비스랄지 우리 경제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한국 경제 생산성을 더 진일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러면서 일부는 공공 서비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민간의 활력을 들어오면은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좀 딱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두 분들 나와 계시지만은 한미 FTA 협상 초기에 보면은 그 반대 단체에서 공공 서비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 뒤로 물러서면서 공공 서비스는 우리가 개방을 할 생각이 없다, 아니면 미국 개방 요구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조금 그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관심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기에 이 분야가 이 진화가 돼버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반대편에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점수를 매겨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포함해서 지금 특히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도 한 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죠. 박진도 교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저는 그 협정문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정확하게 점수를 매기기 어렵습니다만은, 저희 대학 시골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과락 점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하자면은 재수강을 해야 되는 예. 그런 학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그 저희가 몇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관세 분야에 있어서는 뭐 우리가 미국이나 저희가 같은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철폐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손해가 된 결과가 될 것이다 말씀이고, 그 다음에 비관세 철폐 분야가 핵심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반등핀 같은 무역구제에 관련 법인데, 예. 이건 이제 거의 관철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우리가 완패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품 무역 말고 나오는 것이 농산물하고 서비스 무역인데, 이건 처음부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분야였습니다. 가장 우리가 얼마나 열어주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농산물 분야 같은 경우는 대폭 열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분야가 뭐냐면은 이런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계없이 국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그 투자자 국가 재소권을 인정해준 부분은 아주 굉장한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이렇게 타결된 예. 한미 FTA 안이 체결돼서는 곤란하다 하는 의미에서는 과락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 찬성한 쪽에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면 공산품 시장 같은 건 대표적으로 자동차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열린 것도 감안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전혀 감안 안 하시고 과락인가요? 그러니까